안녕하세요, 권상맨입니다. 오늘도 툭 치면 탁 나오는 무역 실무 진행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무역 결제 방법이에요. 여러분, 수출은 왜 하죠? 돈 받으러 하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무역 공부할 때 결제 방법을 가볍게 넘기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실무에서요, 저는 가장 중요한 게 돈을 받는 것 같아요. 결제 방법 중 하나 잘못 정했다가는 물건을 보내고 돈을 못 받는 일이 실제로 생기거든요. 오늘 이 시간은 한번 무역 결제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목차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 무역 결제 방법의 큰 그림을 잡을 거예요. 종류가 여러 개라 처음엔 헷갈리거든요. 전체 구조를 잡고, 두 번째, TT 송금 방식, DA, DP 추심 방식, 그리고 세 번째, 신용장 방식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무역 결제 방법 처음 배울 때 가장 헷갈리는 게 뭐예요? 종류가 너무 많아 보인다? 딱 한 가지 질문으로 정리할 수 있어요. 누가 먼저 주느냐가 이게 핵심이에요. 수입자가 먼저 돈을 보내면 수출자한테 유리하겠죠? 이게 선지급입니다. 대표적으로 TT in advance가 있겠죠? 수출자가 물건을 먼저 보내면 수입자한테 유리하겠죠? 이게 후지급이에요. DA, OA 같은 방식들이 있겠죠? 그 중간에 서류를 주고받으면서 동시 결제하는 동시 지급 방식도 있습니다. DP나 ACSIT가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결제 방식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송금 방식 TT, 은행을 통해 직접 계좌로 보내는 방식이고 가장 간단하고 빠릅니다. 두 번째, 추심 방식 DPDA죠. 은행이 중간에서 서류를 매개로 결제를 중개해주는 방식이에요. 세 번째, 신용장 방식 AC 방식이죠. 은행이 직접 지급 보증하는 방식이지만 가장 복잡합니다. 하지만 가장 안전합니다. 자, 이 큰 그림 3개를 가지고 한번 진행해 볼게요. 네, 먼저 TT 방식, 텔레그래픽 트랜스퍼입니다. 우리말로 전신한 송금 방식이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해외 계좌로 외화를 직접 송금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해외 직구할 때 송금하는 거랑 원리가 똑같아요. 다만 무역에서는 금액이 크고 거래 당사자가 수출자와 수입자로 나뉜다는 차이가 있죠. TT에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사전 송금 방식과 즉 선지급 방식, 계약을 맺고 바이어가 먼저 돈을 줍니다. 그 다음에 수출자가 물건을 선적하는 순서인데요. 수출자 입장에선 최고의 조건이죠. 돈 먼저 받고 물건 보내니까요. 단 바이어 입장에서는 돈 보냈는데 물건 안 오면 어쩌냐는 불안감이 있겠죠. 그래서 보통 소액 거래나 오랜 신뢰가 쌓인 거래처와 거래할 때 많이 사용합니다. 이와 반대의 TT 사후 송금 방식, 즉 후지급 방식입니다. OA라고도 하는데요. 계약하면 수출자가 먼저 물건을 선적합니다. 그 다음에 바이어가 나중에 돈을 보냅니다. 수입자 입장에서는 물건을 먼저 받고 나서 돈 내는 거니까 굉장히 유리하죠. 근데 수출자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물건은 나갔는데 돈이 안 오면 정말 곤란합니다. 실무 포인트 꼭 기억하세요. TT 방식은 은행이 중간에서 지급 보증 역할을 해주지 않아요. 그냥 송금 통로 역할만 합니다. 그래서 바이어가 돈을 안 보내도 은행이 대신해 줄 수 있는 역할이 없어요. 그래서 TT 방식은 신뢰가 있는 거래처끼리 사용하는 거죠. 이 점 반드시 기억해 두세요. 자, 이번엔 DP 방식입니다. Document Against Payment. 직역하면 서류 주는 대신 돈 받기입니다. 어떻게 진행될까요? 일단 수출자가 물건 선적합니다. 그러면 선화증권, 즉 BL이라는 서류가 생기죠. 수출자는 이 서류를 자기 거래은행에 제출합니다. 수출지 은행이 이 서류를 수입지 은행으로 전달하고, 그러면 수입지 은행이 수입자한테 연락해요. 서류 왔으니까 대금 결제하면은 BL 드릴게요. 수입자가 돈을 내면 그제서야 서류를 BL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서류가 없으면 물건을 통관할 수 없습니다. 특히 해상 운송에서 선화증권은 물건의 소유 증서예요. 이 서류 없이는 항구에서 물건을 찾아갈 수 없거든요. 그래서 수출자 입장에서는 TT 사후 송금 방식보다 훨씬 안전합니다. 돈 안 내면 서류 못 받잖아요. 단 한 가지 리스크가 있어요. 수입자가 아예 서류 인수를 거부해버리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물건이 목적지 항구에서 묶여버려요. 반송하려면 또 비용이 들고 전매하려면 또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DP도 어느 정도 거래처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가 있는 거래처와 사용하죠. 이번엔 DA입니다. Documents Against Absence. 인수하면 서류 주기. 이름만 들으면 DP랑 비슷해 보이죠?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DP는 돈 내고 서류 받게요. 하지만 DA는 서명만 하고 서류 먼저 받고 나중에 돈을 주는 겁니다. DA에서는 수입자는 환어음이라는 서명, 즉
인수를 하면 선적 서류를 먼저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 돈은 어음 만기에 보통 30일, 60일, 90일, 그리고 180일 정도 되거든요. 수입자 입장에서는 물건을 받고 팔고 나서 돈을 내는 게 가능하니까 자금 운용에 유리하죠. 물건은 수입자가 가져갔어요. 그런데 만기일에 수입자가 돈 안 내면 어떡하죠? 법적 대응은 가능하겠지만 비용도 들고 현실적으로 상당히 골치가 아파집니다. 그래서 DA는 아무나 가는 게 아니라 오랫동안 거래해서 신뢰가 충분히 쌓인 파트너와 할 때 또는 본사와 해외 지사 간 거래처럼 사실상 한 회사 내에서 거래할 때 많이 쓰입니다. 처음 만나는 바이어가 나한테 DA로 할게요 하면 절대 안 됩니다. 명심하셔야 돼요. 네, 자, 드디어 무역의 결제의 꽃이죠. 신용장입니다. 가장 복잡하지만 가장 안전한 방식입니다. 왜 안전할까요? 핵심 원리는 이거예요. 수입자의 신용을 은행의 신용으로 바꾸는 겁니다. 바이어는 믿을 수 없어도 바이어의 거래 은행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은행이 약속합니다. 수출자가 우리가 정한 조건에 맞는 서류만 가져온다면 우리 은행이 반드시 돈을 줄게. 이게 신용장의 본질입니다. 즉 신용장을 개설하는 은행이 지급 보증을 해준다는 거예요. 당사자가 4명 나옵니다. 개설 의뢰인, 수입자, 그리고 수입자가 자기 거래은행에 신용장을 발행 의뢰합니다. 그 개설은행이 수출자의 나라의 통지은행에 신용장을 전달합니다. 그러면 수출자가 물건을 선적하고 서류를 맞춰서 은행에 제출하면 돈을 지급합니다. 종류는 크게 2가지예요. LC 에사이트 일란불 신용장과 LC 유산스 기한부 신용장입니다. 가장 실무에서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드릴게요. 신용장에서 가장 많이 실수하신 부분은 서류 불일치입니다. 신용장에 명시된 조건과 서류가 단 하나라도 맞지 않으면 은행은 지급 거절할 수 있어요. 상품명 철자 하나라도 틀려도 날짜 하루만 어긋나도 표기 방식이 조금만 달라도 안 돼요. 이 서류 작업이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에 신용장 거래할 때는 서류 하나하나 꼼꼼히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배운 내용을 한번 쭉 정리해 보겠습니다. 수출자 기준으로 안전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TT 선지급이 가장 안전하고 그 다음에 DP, DA, TT 후지급, OA 순으로 가장 위험합니다. 실무에서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딱 3가지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첫째, 소액 거래라면 TT 선지급을 권장합니다. 조금 불편해도 안전한 거래니까요. 하지만 신뢰가 어느 정도 쌓인다면 TT 후지급이나 DP 거래를 씁니다. 고액이거나 정말 중요한 거래라면 LC를 씁니다. 비용이 좀 더 들더라도 안전이 최우선이잖아요. 비용 측면에서 보면요. TT는 송금 수수료만 내면 되니까 가장 저렴해요. 하지만 DP, DA는 추심 수수료가 붙고요. LC는 개설 수수료, 통지 수수료, 내고 수수료 등 가장 비쌉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툭탁 한 줄 정리 갑니다. 신뢰가 없을수록 LC, 신뢰가 있을수록 TT. 결제 방식은 단순히 돈을 받는 방법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바이어를 얼마나 믿느냐 숫자로 표현한 겁니다. 다음에는 신용장 해석 방법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신용장을 어떻게 읽는지, 조건 하나하나 해석하는지 한번 실무에서 제가 겪었던 기준으로 한번 살펴볼게요.